안녕하세요. 주린이의 그림 일기 엉클 케빈입니다. 오늘은 공포와 탐욕 지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Fear and Greed 지수는 CNN에서 제공하는 지수입니다. 몇 개의 시장 지수를 반영하여 시장의 심리를 표현하는 지수입니다. 0에서 100까지 표현되고 50이 중립입니다. 80을 넘는 경우 과열된 탐욕의 심리를 나타내고 20 이하는 극단적인 공포를 나타냅니다. CNN의 공포와 탐욕 지수는 7개의 시장 지수를 기반으로 산정합니다. 먼저 공포와 탐욕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후 각 지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의 Fear and Greed Index를 치면 화면과 같은 그림이 나타납니다. 아래에 주소를 링크해 놓겠습니다. 시장의 상태를 알아볼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현재 47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뉴트럴한 시장 심리를 나타냅니다. 주말에 57이었던 것 대비 어제의 하락으로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전날, 전주, 전월, 전년의 지수가 나타나 현재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판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주말에 비해서 10 정도가 내렸고 그 말은 시장의 투자 심리가 나빠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 오늘까지 하락을 하면 뉴트럴한 것이 아니라 피어 레인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20에서 80 사이를 오르내리는데 과열되는 경우 80을 넘어서고 공포 상태에서 20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때가 시장의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년부터 올해까지의 공포와 탐욕 지수를 나타낸 그래프를 보면 작년 코로나로 시장이 폭락할 때 20 이하의 과매도 상태로 내려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47로 중립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공포 지수가 극단적 공포로 급락하기 직전에 과도한 탐욕의 구간을 거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열된 탐욕 구간에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CNN 공포와 탐욕 지수 웹페이지 한쪽에 지수를 설명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해 놓을 테니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NN의 동영상 제일 마지막엔 워렌 버핏의 유명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탐욕할 때 두려워하고 다른 이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하라. 말은 쉬운데 실행하기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공포와 탐욕 지수를 구성하는 각 개별 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크 본드 디맨드입니다. 이것은 투자 등급 채권과 정크 채권의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경제가 힘들 때는 기업이 돈을 빌리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채권의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정크본드의 수익률은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크본드 디맨드는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아지고 투자 심리가 좋아지면 상대적으로 정크본드의 수익률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수가 시장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크본드 디맨드가 2.01%인데 이것은 최근에 수준이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그것은 투자자들이 더 높은 위험 전략을 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현재 익스트림 그리드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음은 마켓 모멘텀입니다. S&P 500 지수와 S&P 500 지수의 125일 이동 평균의 이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지금은 125일 이동 평균 대비 9.49% 높게 나타나 익스트림 그리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플러스는 상승 모멘텀을 이야기하지만 과도한 이격은 S&P 500 지수가 과매수 구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주가가 장기적으로 125일 이동 평균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면 S&P 500 지수와
125일 이동평균의 이격은 시장 모멘텀이 과매수, 과매도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변동성으로 빅스 지수를 말합니다. 빅스는 그 자체로 공포지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S&P 500 지수 옵션에 기반한 변동성을 측정하는 한 방식으로 옵션 가격의 30일 후의 변동성을 예측합니다. 현재 시카고 옵션 거래소 변동지수는 16.25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50일 이동 평균 아래 있습니다. 중립적인 지수이며 시장 위험이 낮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거래자들이 생각하면 빅스는 증가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로 인한 폭락장에서 지수가 60을 넘었습니다. 평소 20 이하에서 30 이상 증가하면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장기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지표인 Safe Haven Demand는 안전한 피난처 수요로 주식과 국채 수익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주식의 수익은 지난 20거래일 동안 채권의 수익보다 3.99%포인트를 초과했는데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채권 대비 주식의 평균 성과의 약한 성과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이 채권의 안정성을 위해 위험한 주식을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나타냅니다. 주식의 수익률이 낮아지면 투자자가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채 수익률이 증가하면서 주식시장이 흔들리는 것도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지표상으로는 Fear입니다. 다음은 Put and Call 옵션입니다. 이것은 약세에 베팅하는 풋 옵션의 거래량에 대해 강세에 베팅하는 콜 옵션의 거래량을 비교하는 풋 콜 비율을 의미합니다. 지난 5일 동안 풋 옵션 거래량은 콜 옵션 거래량보다 55.32% 뒤처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가장 높은 풋 매수 수준에 속하며 이것은 투자자들이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표는 Fear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탁 프라이스 스트렝스입니다. 이것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의 수와 최저치를 기록한 주식의 수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현재 52주 최고치를 기록한 주식의 수는 최저치를 기록한 주식의 수를 초과하지만 이는 평균 범위의 하단에 있어 지수는 Extreme Fear를 나타냅니다. 이 지수는 개별 기업의 실적과 실적의 전망치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탁 프라이스 브리스는 주가 폭이라고 하고 하락하는 주식에 대한 상승하는 주식의 거래량의 비를 의미합니다. 이 지수는 뉴욕 증권 거래소의 거래량 증가 및 감소를 측정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하락하는 주식 대비 상승하는 주식들의 일일 거래량이 약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지수 자체로는 지난 2년 동안 범위의 하단에 있지만 시장 폭은 조금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수상으로는 현재 공포입니다. 이상으로 전체적인 Fear and Greed 지수와 각 지수를 구성하는 7개의 개별 지수를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지수들이 고도의 금융공학에 의한 지수라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시장의 심리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고 그것들을 지수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름 각각의 내용을 별도로 찾아보기는 했는데 제 지식의 범위를 넘어서서 그 부분은 다른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기다린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나의 공포나 욕망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멋진 말을 찾았습니다. 아마 이 글을 쓴 사람은 주식 투자를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주식 투자를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Trust the wait, embrace the uncertainty, enjoy the beauty of becoming. 발음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기다림을 믿어라. 그리고 불확실성을 포용하라. 되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즐겨라. 하는 말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처럼 모든 분들이 성공적인 투자가 되어가는 것을 즐기는 투자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